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펌프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0만 전자를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27만 1250원 그리고 최고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도 30만 전자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30만 전자를 돌파해서 38만 전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엄청난 초대형 호재들, 대반전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30만 전자를 넘어서 38만 전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추세 지켜주면서 눌림목에 대한 자리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가져가 주는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외국계 증권사들이 순위권에서 매수를 가져가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눌림목이 발생했지만 결국 30만 전자를 돌파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에는 빠르게 30만 전자를 돌파하러 가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로 돌파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니까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반전 소식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삼성전자는 왜 30만 전자를 돌파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0.51% 하락했고 나스닥도 0.32% 그리고 S&P 500도 역시나 0.52%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사라졌고 CXMT에 대한 우려감도 사라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며 AI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도 확신해졌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빠질까라고 보니까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에도 폭격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서 재차 거론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유가도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삼성전자도 30만 전자를 돌파하러 가지 못하고 오늘은 조정에 대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한 현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악재라고 하게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텐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조정에 불과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3월 달부터 시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줄 수 있을지언정 추세를 바꿔버리는 하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에서도 메리츠 증권에서는 130만 주의 매수, 그리고 CLSA 증권, 시티그룹, JP모간 서울에서 매수 강하게 가져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UBS 증권이 무려 520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매수 포지션을 소량이긴 하지만 잡아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가져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 매수를 가져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미국에서 애플한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삼성전자, SK 그리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발언으로 인해서 CXMT에 대한 노이즈 한 번 더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세 개의 기업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월가에서는 메모리가 공급 부족한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D램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D램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예요? 자, 6월 달이요. 자, 6월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D램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었다?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여전히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도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죠. 2028년 디램 공급 부족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은 2028년도 HBM의 수역을 약 550억 기가바이트 수준으로 잡았어요. 하지만 메리츠 증권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제 줌을 집계해 보니까 2028년도 수요는 1000억 기가바이트를 훌쩍 넘어 조사 기관 전망치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경쟁사들의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브로드컴은 350에서 400억 기가바이트, 그리고 엔비디아는 300억 기가바이트, 구글은 200억 기가바이트, AMD 100억 기가바이트 등 엄청난 양의 물량을 필요로 하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HBM을 필요로 한 상황인데, HBM 하나를 만들려면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일반 디램 3개에서 4개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들에 쏟아지는 HBM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일반 디램 생산 라인을 HBM용으로 전환하면 시중의 일반 디램 공급량은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급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12단이 아니라 8단 샘플을 검토하는 것 역시 HBM에 대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서 생긴 현실적 타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은 2028년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계속 잘 팔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며 시장은 메모리 3사 기업들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기나긴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눌림목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고요.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주가는 알아서 계속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노이즈들이 전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는 신고가 랠리를 가기 전에 잡아갈 수 있는 마지막 눌림목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가격 구간에서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는 이제 물타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30만 전자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돌파하기 전에 잡아갈 수 있는 이 눌림목에 대한 자리를 제가 스토마에 계신 분들과 똑같은 자리로 가격 구간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당장 휴대폰 켜시고 여기로 3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이번 주에 발생이 되는 눌림목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잡아가실 수 있게끔 눌림목 매수 타점과 1차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1차 매도 고점 자리를 주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타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타점들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눌림목 구간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도 같이 잡아드릴 거니까 대응 전략도 같이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 번호를 입력하는 게 너무나도 번거롭다라고 하신다면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란에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지고요. 스팸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메시지 창에 문의라고 나오는데, 이 문의 옆에다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3이라고만 딱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타점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100% 무료로 전부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정보들은 반드시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 내용들이 정말 유익했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셔서 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시청하시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38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제 영상 매일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30만 전자부터 빠르게 돌파하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댓글로 돌파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꼭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30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60선에서 저항받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60선은 과거라면은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지지라인이 깨졌죠. 그러면 누구보다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뚫어 올리기에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하락하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 5선을 계속 지켜주느냐 요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일에 5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상승세는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강력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인 이 보라 색깔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주가를 보았을 때 5선을 이탈했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탈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120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보이십니까? 여기 회색깔 선. 회색 선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120선을 돌파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주식은 강력한 저항벽을 뚫어 올리게 되면은 이 저항벽의 상단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누르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120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힘차게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가가 내려가는 자리가 나와서 120선을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등이 나올 때 30만 전자를 누구보다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에 대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 120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25만 원 선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항벽을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뚫어 올렸죠. 그러고 주가가 아래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일봉상의 120선인 25만 원 구간이잖아요. 자, 25만 원 구간이면은 일단 분봉상에 정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25만 원 선이면 120선이 올라오겠죠. 분봉상에 120선이 올라오는 자리를 지지한다. 자, 그럼 뭐다? 상승에 대한 조정폭 나왔고 그다음부터 힘차게 올라가는 자리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죠? 이 추세를 유지를 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강하게 가져가 주는 게 좋지만 이탈이 되었을 때는 25만 원까지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120선을 마지막으로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힘차게 올라가면서 이제 방향성은 위쪽으로 잡혔구나라고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0만 전자를 쫙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주봉상의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들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러면 이 위에서 또 박스를 만드는 작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33만 전자 툭 치고 내려오는 자리가 만들어지며 어디로 간다? 쌍봉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주겠죠. 그렇죠? 그럼 쌍봉의 자리가 나왔을 때 여기서 쌍봉 만들어지고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파동이 끝난 거거든요. 파동이 끝난 건데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 사이클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제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로 장난 아니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반등이 나와서 고점에서 쌍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서 한 번 더 눌림을 만들어주며 추세를 유지하며 상승 삼각수렴의 패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만들어주고 뚫어 올리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8만 전자에서만큼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38만 원 전자 구간까지 왔을 때 시장에 대한 AI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는지 차트에 대한 모양은 상방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삼박자를 모두 파악을 해서 38만 전자 구간에서는 분할로 잡아갈지 아니면 끌고 갈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30만 전자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삼성전자 고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분할로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되는 자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로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 주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파동 구간 안에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대응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파동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커비드 핸들 패턴 나온다. 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커비드 핸들 패턴이 나오는 거는 그때부터는 대세 상승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 패턴이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큰 파동 한번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소통방에서도 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응과 함께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단타 스윙 종목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면서 같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플러스 단타 종목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참여하실 분들 단타라고 남겨주시고, 히든 종목도 같이 준비해놨으니까 하반기에 크게 올라갈 매집주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같이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히든이라고 남겨주셔서 받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잡아가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오늘은 비록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건재하고 KB증권 신한에서도 매수 물량들이 증가하는 점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오늘은 조정이 나오지만 이번 주에는 힘차게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며 30만 전자를 돌파하러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전 왔다고 매도하시지 마시고 수익으로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